자, 파트 3 주의사항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해석을 아주 철저히 하시는 연습을 저랑 하실 겁니다. 문제 해석을 철저히 하라는 소리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파트 3의 문제를 보시면서 영어로 읽거나 손으로 그냥 긋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서 문제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들 문제지에는 괜히 이렇게 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글뱅이를 막 이렇게 해놓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손으로 읽거나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한국말로 확실하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Where most likely does the man work? What is the purpose of the woman's call?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셨을 때 남자가 일하는 곳 어디야? 남자 직장, 여자 전화한 목적, 여자 전화 목소리가 나오겠구나. 그럼 여자 목소리에서 주제가 나오겠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여자가 요청하는 문장을 내가 들어야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영문 문장을 그냥 영어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남자 직장, 여자 전화 목적, 여자가 요청하는 거 이런 식으로 주어를 먼저 빨리빨리 파악하시면 독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일단 이런 상황은 여러분 누구 직장에다 전화를 한 걸까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자가 남자 직장에 전화를 하면서 본인 용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자가 남자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세 개에는 항상 테마가 있고 내용이 벌써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해석을 철저히 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문제 세 개를 먼저 보신 후에는 그 다음 보기를 서로 구분되게 깔끔하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기 4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A에서는 비행편 예약하는 거, 파리를 관광하는 거, 그 다음 영화를 보는 거,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대충 해서 부킹, 사이트시잉, 워칭, 엔터테이닝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보신 후에 얘네 4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재밌게 노는 것이긴 하죠, 여러분. 그죠? 비행기를 탄다거나 관광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는 건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의 테마일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을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4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약이냐, 관광, 파리 시내 관광이냐, 영화편 보는 거냐, 누군가의 이름들이 나오거나 내 동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라는 말이 나오는지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문제 흐름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누구 직장에 전화를 해서 무엇을 요청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안책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스타일의 해석이 가능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는요. topic, job, place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얘네들은 보통 초반 문제가 됩니다. 대화자들의 주제는 뭔가요? 이런 스타일로요. 또는 여자의 직업은 뭔가요? 여기는 어딘가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suggest, ask, request라는 동사가 나오면 보통 이런 문제는 후반부에서 마무리를 하는 성우가 뭐뭐 하는 거 어때? 뭐뭐 하자,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권고하는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 문제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딱 읽었는데 문제에서 유난히 next가 많이 보인다. do next, happen next, go next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따가 할 일이다 보다는 지금 당장 대화가 끝나자마자 알았어, 내가 매니저한테 전화해볼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루를 잡게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의 흐름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뭘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부터 먼저 나오겠구나라고 전략 세우시는 거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첫 두 문장은 무조건 듣기. 자, 대화는요, 항상 2갈씩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어는요, 초반에서 이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맨 첫 2문장에 운을 띄웠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간파하셔서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누군가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맨 첫 부분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첫 2문장에서 1번 문제가 그냥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화자들의 직업, 장소를 꼭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저는 보통 아주 어려운 반, 만점반을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첫 문장에서 1번 문제를 못 푸셨어요? 그럼 일단 내려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1번 문제는 첫 부분에서 어떤 클루,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성우가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magazine. Do you know where they are?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곳은 매거진 샵? 뭐 이런 것들은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는 보통 bookstore 이런 스타일로 단어가 약간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혹은 저 DVD를 찾고 있어요. CD 찾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여기는 그냥 bookstore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보기를 모두 다 파악을 해보셔야겠지만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답이 아닐 확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magaz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I'm looking for the magazines 라고 하면 이 여자가 찾고 있는 건 뭘까요? 매거진이라고요. 그런데 매거진이 보기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monthly publication 이런 스타일로 말이 약간 재표현돼서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 leaving for Toronto 이런 스타일로 나왔을 때 이 토론토 고유명사는 보기에 또 없을 때가 있어요. 보기에는 보통 이 사람은 출장을 간다 이런 스타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을 간다 또는 monthly publication 월간지를 찾는다 스타일로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답이 아닐 확률 그래서 항상 조금씩 재표현을 하셔야 하므로 어휘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도 저랑 공부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단어 소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오류를 잡았었어요. 그러므로 파트 2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재표현, 그죠? 가령 submit을 냈으면 답에서는 hand in이라고 대답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토익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